자, 이제 본론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파일, 뉴 믹스를 눌러서 새로운 믹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study texture map이라고 해줄게요. 이 이름은 가급적이면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앞으로 다양한 마스크를 배우면서 추가하고 기록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 저장 안 할게요. 네, 원하시는 3D 에셋을 추가한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기본 색상으로 아무 색상이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를 추가하면 전체 색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색상을 조금 남기고 싶으면 이곳에 바로 마스크를 추가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저는 최초부터 만들 거기 때문에 기본 색상을 두고 다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다룰 솔리드 레이어여서 하나 더 추가한 솔리드 색상을 기존에 추가했던 색상에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방금 추가한 솔리드 레이어에 마스크를 추가해 줄 건데요. 레이어를 클릭하고 키보드 K를 눌러서 마스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리드 컴포넌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여기도 솔리드가 있었고 지금 추가하는 이곳에도 솔리드가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하는 이 솔리드 컴포넌트는 밝기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컴포넌트예요. 얘는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크게 다른 기능은 없고요. 다시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처 맵 컴포넌트입니다. 텍스처 맵은 다양한 텍스처들을 사용해서 3D 에셋에 입힐 수 있는데요. 옵션을 하나씩 살펴보면 커스텀 맵, 레이어 맵, 라이브러리 에셋, 베이스 맵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커스텀 맵 이것부터 달아볼게요. 커스텀 맵은 이름에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마스크를 쓸 수 있어요. 이 아래 셀렉트 이미지를 누르면 Add 이미지가 보일 건데요. Add 이미지를 눌러서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미지나 추가해 볼게요. 가급적이면 0과 1로 된 흑백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흑백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더욱더 명확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 색상을 레이어에서 알베도 값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마스크로 돌아갈게요. 근데 지금 보면 위치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 마스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모디파이어라고 했죠? 여기서 가장 아래에 프로젝션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 아래 마스크에 대해서 위에 있는 모디파이어가 일정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프로젝션이라는 모디파이어는 저희가 봐왔던 UV를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만져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는 아무 값이나 넣어봤고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노멀라이즈와 레인지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인버트, 이거 반전이죠? 아시겠지만 흰색은 1이고 검정은 0. 그래서 흰색과 검정이 반전되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가 적용이 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마스크를 별도로 보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좌측 상단에 뷰포트 아래에 PBR 메타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알베도부터 글로스까지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레이어 마스크 이걸 눌러줄게요. 그럼 제가 선택한 마스크가 어떠한 값으로 3D 에셋에 적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값을 조금 조절해 볼게요. 다시 PBR 메타이너스로 돌려주겠습니다. 단축키는 키보드 1부터 0까지 숫자 키인데요. 키패드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키보드 상단에 있는 숫자 키로만 적용이 됩니다.
저희는 주로 사용할 뷰가 1번 PBR 뷰, 2번 알베도 뷰, 9번 레이어 마스크 뷰로 볼 거예요. 1번, 2번, 9번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강의 중에 수시로 뷰를 바꿔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스크로 돌아가서 이렇게 커스텀 이미지를 추가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라이브러리 에셋 옵션을 활용하면 메가스캔에 있는 수천 개의 서페이스의 텍스처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 서페이스나 적용해 볼게요. 라이브러리 에셋으로 변경해주고 브라우저 라이브러리를 눌러주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서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후 추가해 줄게요. 아무 에셋이나 상관없습니다. 추가하실 때 이렇게 레이어에 추가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우고 다시 마스크를 누르고 브라우즈 라이브러리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해 줘야 돼요. 아까처럼 추가하면 그냥 서페이스가 레이어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꼭 마스크에 있는 브라우즈 라이브러리에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기본 값으로 AO 값이 들어가겠는데 이걸 눌러보면 저희가 방금 추가했던 서페이스의 다양한 텍스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다른 텍스처도 눌러볼까요? 네, 그리고 인버트를 누르면 당연히 해당 텍스처의 값을 반전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맵은 이미 씬에 로드된 것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아무 서페이스나 레이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눈을 꺼주고요. 다시 마스크로 돌아가서 레이어 맵을 눌러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가 솔리드 1, 2, 그리고 방금 추가한 서페이스도 있는 걸 볼 수 있죠? 방금 추가한 서페이스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 서페이스에 있는 모든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추가한 서페이스 레이어의 레이어 텍스처 값을 솔리드 레이어에 연산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 레인지 값을 살펴볼게요. 해당 값은 0과 1로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값을 입력해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 바로 왼쪽을 보면 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는 총 2개로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도 바가 하나가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있죠? 이걸 서로 중앙 쪽으로 가까이 붙이면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양쪽 바를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9번을 누르고 마스크만 볼게요. 다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흐릿해지고 서로 중앙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흑과 백이 선명해집니다. 기본 값으로 두고 보면 검정색, 흰색,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바를 중앙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검정색과 회색이 더욱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바를 중앙으로 가져갈수록 흰색과 회색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값을 주고 싶을 때는 바를 서로 가깝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색을 입히고 싶으시면 넓게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같은 텍스처여도 전혀 다른 값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커스텀 맵, 레이어 맵, 라이브러리 에셋 중 어떻게든 파일을 불러와도 사용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에 적당한 값을 얻을 수 있다면 레이어 맵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 이유는 믹스를 최적화하고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텍스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기존의 레이어에 있는 이 텍스처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노멀라이즈는 맵의 픽셀 강도값 범위를 정교해주는 기능이고요. 이제 텍스처 맵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으니까
다른 3D 에셋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러리나 온라인에서 원하시는 에셋을 가져와 주시고요. 모든 레이어를 다 지워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져온 에셋을 보면 이거 자체로도 물론 멋지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든 레벨에 어울리는 에셋으로 만드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이 에셋은 나무 재질의 갓 공장에서 만든 듯한 반질반질한 책상의 에셋인데 저는 창고에서 사용하는 사용감 있는 단단한 철제 에셋으로 바꿔볼게요. 모든 레이어가 지워진 상태에서 솔리드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오른쪽 프로퍼티 아래쪽을 보면 메탈릭은 1인 하얀색으로 놓고 러프니스가 0인 검정색 값을 줘서 철제 느낌으로 줄게요. 저희가 얼리얼 엔진에서 이런 식으로 값을 줬죠? 지금 값을 너무 많이 줘서 너무 반짝거리는데 메탈릭과 러프니스를 조금씩 줄여주겠습니다. 일단은 나무 재질에서 벗어났죠. 기본 색상은 편한 색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솔리드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요. 이번에는 K를 눌러서 마스크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텍스처 맵을 추가해줄게요. 아직 저희는 아무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에셋으로 변경해주고 에셋을 하나 추가해줄게요. 필터를 서페이스로 바꿔주시고요. 얼룩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서페이스에서 임퍼펙션 필터를 해주고 마음에 드는 에셋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임퍼펙션은 불완전한, 결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셋을 통해서 너무 반질반질하지 않고 약간 결함 있고 사용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다운로드 해줄게요.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에셋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되고 브라우즈 라이브러리에서 추가해 줄게요. 기본적으로 글로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마스크로 바꿔줄게요. 만약 해당 에셋에 마스크가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글로스로 사용해 주셔도 따라오시는 데는 문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추가만 해줬는데 벌써 사용감 있는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마스크 뷰로 바꿔주고 레인지를 통해 대비를 명확하게 해줄게요. 기본 솔리드에 알베도 값을 변경해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자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추가했던 솔리드 레이어의 알베도 색깔은 녹슨 색깔로 좀 바꿔줄게요. 또한 인버트를 통해 값을 변경해주면 엄청 많이 벗겨진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거나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다면 레인지를 통해 조절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처의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에셋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에셋에서 임퍼펙션을 한 개 더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 상단에 보면 노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add로 바꿔주겠습니다. 해당 마스크의 값을 아래의 마스크의 값과 어떠한 연산으로 결과값을 내는지 결정하는데요. add, multiply 등 다양한 연산이 있습니다. 눈을 껐다 켜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어요. add는
아래 컴포넌트에 추가해서 기존의 값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데요. 이것도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값이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솔리드 레이어의 오파시티를 통해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룩이 살짝 추가되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사용감 있는 에셋이 되었는데 디테일을 추가해 줄게요. 가장 많이 달아야 할 부분인 모서리 부분이 지금 너무 깨끗하죠? 모서리 부분은 더욱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을 줄게요. 솔리드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역시나 K를 눌러서 마스크를 추가하고 텍스처 맵 컴포넌트 커스텀 에셋으로 이 책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해 줄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는 에셋을 추가하면 기본 레이어로 추가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틀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기존의 외부 사이트에서 받은 에셋을 적용하셨다면 해당 에셋이 가지고 있는 AO 파일이나 노멀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요. 저처럼 메가스캔에서 받으셨던 분들은 해당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좌측 상단 에딧을 누르면 프리퍼런스 부분이 있어요. 이거 눌러줄게요. 그럼 저희가 설정한 믹스 파일과 로컬 라이브러리 에셋들이 어느 경로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폴더를 눌러줄게요. 여기서 다운로드 3D 이거 눌러주면 저희가 받았던 3D 에셋들이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경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다시 마스크로 돌아가서 셀렉 이미지, 애드 이미지를 눌러주겠습니다. 이곳에 해당 경로를 붙여 넣어줄게요. 폴더 이름을 보면 저희가 받은 3D 에셋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셋의 이름을 잘 모르시면 폴더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서 해당 에셋의 썸네일이 있으니 이걸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AO 파일인데 이 에셋에는 없네요. 그냥 노말로 해주겠습니다. 노말 LOD 0 이 파일로 해줄게요. 9번을 누르고 보겠습니다. 레인지 값을 가운데로 모아서 대비를 확실하게 해줄게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모서리 부분에 값이 들어가는 거죠. 반전을 통해 해당 모서리로 값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색상도 녹이 쓴 색상으로 변경해 줄게요. 자세히 보면 테두리가 너무 일정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디테일을 더해 볼게요. 다시 마스크로 돌아가서 텍스처 맵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에셋에서 임퍼펙션 에셋을 추가해 주고요. 이번에는 전체가 아닌 모서리 부분에만 적용을 해야 해서 add가 아닌 multiply로 곱해서 아래에 있는 마스크에 연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서리에 일정한 손상이 아닌 더욱 다양한 손상을 주었죠. 지금 이 연산은 기존의 검정색 부분은 0이니까 모두 0의 값이 되고 하얀색 부분인 1의 값에만 연상이 되어서 모서리에만 임퍼펙션 값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핏 보면 티가 잘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모서리 부분에 디테일한 값을 주었습니다. 레인지 값을 통해서 적절한 값으로 조절해 줄게요. 이번에는 손길이 닿지 않아 전반적으로 먼지가 쌓인 듯한 느낌을 주겠습니다. 솔리드를 추가해주고
흙먼지 느낌을 주기 위해 회색과 갈색 빛으로 색을 골라줄게요. 또 마스크 스택을 추가해주고 텍스처 맵 컴포넌트, 커스텀 맵, 조금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노멀로 사용해주겠습니다. 먼지가 쌓일 것 같긴 한데 너무 밝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솔리드 레이어를 클릭해주고 오파시티 값을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자연스러운 값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의 알베도 값을 멀티플라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 레이어에 대해서 곱셈으로 연산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값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오파시티를 높여도 자연스럽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솔리드를 추가하고 알베도에서 스포이드를 통해 벗겨진 부분의 값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다시 마스크 스택을 추가하고 이번에는 텍스처 맵이 아니라 커버처를 추가해 줄게요. 커버처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일단은 추가해 주겠습니다. 마스크로 보면 모서리 부분이 많이 밝게 되어 있죠? 이 커버처는 3D 에셋의 모서리 부분을 주로 다룰 때 사용하게 됩니다.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엣지, 즉 모서리죠. 엣지 온리로 바꿔줄게요. 그럼 해당 에셋의 모서리 부분을 알아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해당 에셋의 노멀이나 AO 값을 불러올 필요가 따로 없는 거죠. 대신 너무 일정한 값을 주기 때문에 불규칙하지 않아서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일정하죠? 이번에도 텍스처 맵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임퍼펙션을 통해서 불규칙한 느낌을 줄게요. 이번에도 당연히 멀티플라이를 통해 하얀 모서리 부분에만 적용되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일정했던 모서리 부분이 불규칙하게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그 다음 레벨 값을 통해서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 레벨 값은 저희가 봐왔던 레인지랑 같은 기능을 해요. 자, 그럼 어떤가요? 기존에 있던 에셋에서 완전 다른 느낌을 주었죠? 원래 이 에셋은 이렇게 방금 공장에서 만들어낸 나무 재질의 반질반질한 책상이었는데 금속 재질을 추가해주고 전체적으로 사용감 있는 느낌을 주며 페인트가 벗겨져서 더욱더 금속 재질의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여러가지 디테일 값들을 주었고 전체적으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한 에셋처럼 보이게 먼지가 쌓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빛의 반사도 줄여주면서 기존에 있던 에셋에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죠. 물론 커버처를 사용하긴 했지만 거의 텍스처 맵 컴포넌트만으로 제가 원하는 느낌의 머티리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른 에셋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돼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늘어난 거는 원래 3D 에셋이 가지고 있던 노멀을 사용해서 그렇고요. 노멀 값만 변경해주면 이렇게 좀 찢어지는 부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레이어를 통해 기본 색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익스포트를 통해서 에셋을 추출하고 얼리어 렌진에 적용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스마트 머티리얼과 그룹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아무 스마트 머티리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저희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요.
레이어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에셋을 모두 선택해 주겠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에 있는 레이어를 눌러줄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레이어를 선택하면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가장 아래에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Add 그룹 이걸 눌러도 되고요. 레이어에 우클릭을 해서 Add 그룹을 눌러도 되고 단축키는 Ctrl G입니다. 이렇게 그룹이 되면 우클릭을 해서 리네임을 눌러서 이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른 스마트 머티리얼과 구분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주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M 언더바를 붙여주시고요. 이름은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러스트드는 녹슬다 이런 뜻이죠. 월은 해지다. 페인트드는 페인트, 메탈은 금속, 오렌지는 제가 설정한 색상의 오렌지 색상이어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이름을 잘 구분해 주시면 비슷한 재질을 만들더라도 구분하기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폴더에 마우스를 올리고 우클릭을 하면 Export as Smart Material이 있어요. 이걸 눌러줄게요. 그럼 스마트 머티리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룹에서 지었던 이름이 그대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익스포트를 눌러서 스마트 머티리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 저희 스마트 머티리얼을 눌러서 한번 볼게요. 그럼 가장 상단 좌측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레이어들이 스마트 머티리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을 들어와서 다른 3D 에셋들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룹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저희가 만들었던 레이어 스택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수정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Ctrl S를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노이즈, 패턴, 노말, 커버처, 포지션 그레디언트에 대한 마스크 컴포넌트를 배울 거고요. 그레디언트 리맵, 포스털라이즈, 서큘러, 트랜스폼, 스캐터, 프로젝션 모디파이어들을 배울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솔리드 레이어랑 텍스처 맵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배웠는데 앞으로 배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익히신다면 더욱 다양하고 멋진 여러분들만의 믹스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을 좀 깊게 짚고 가서 재미없으셨을 거예요. 다음 강의부터는 쭉쭉쭉 치고 나갈 테니까 집중하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